안녕하세요. 오늘 간만에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만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별 상관이 없고, 그 숫자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봤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PCR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봤자 무증상 확진자라고 하는 딱지만 달릴 뿐, 그 정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PCR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무조건 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지 않겠죠.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닙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를 할 것도 없는 거고, 증상이 없는 사람은 옮기지도 않아요. 증상이 없는데도 병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믿으려면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들도,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백신이 됐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다, 이 말은 이제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이 세트로 같이 폐기 처분돼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콜레스테롤은 지방이니까 포화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이 막힌다. 이런 잘못된 관념들을 폐기 처분해야죠.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오르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서, 아니면 잠이 너무 부족해서 오르는 거지, 먹는 지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스타틴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덮어놓고 약을 먹어서 수치를 억지로 내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가 않죠. 오히려 간 수치만 나빠질 수 있고, 피로감에 쩌들 수 있고, 근육통이나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죠. 얻는 거는 그게 다예요. 스타틴 약을 먹어서 할 수 있는 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 그게 전부 다라고요. 수치를 낮추는 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통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이 말을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된다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요, 오늘 제목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황금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식사 비율, 탄수화물 비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액 검사상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때 중성지방이 몇이지? LDL 수치가 높네?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서로 간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HDL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HDL 아시죠?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 고밀도 지단백. HDL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저는 콜레스테롤이 다 중요하지,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디 있냐,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HDL은 콜레스테롤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DL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비율을 보시면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비율은 HDL과 총 콜레스테롤의 비율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숫자가 0.24 이상이 되어야 돼요. 표를 보시면 HDL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비율이 0.24 이상이면은 정상입니다.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0.24 이하면은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0.1 이하면은 매우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심장마비 위험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에요. 그리고 HDL이 50이에요. 그럼 이 50을 200으로 나누면 0.25가 나오잖아요. 0.24 정상에 근접한. 근데 이 HDL의 비율이 더 높으면,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200으로 똑같은데 HDL이 80으로 높다. 그럼 80 나누기 200은 0.4. 정상 범주로 들어왔고 안전한 거죠. 자,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은 또 200으로 같은데 HDL이 30으로 낮다. 그럼 30 나누기 200 하면 0.15. 그래서 아까 0.24 이하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위험성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HDL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많으면 좋다고 여겨지는 거죠. 숫자들, 비율이 좀 유리해지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비율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HDL은 중성지방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들 중에는 HDL 수치가 낮은 경우가 흔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염증 수치도 높고 혈관이 막힐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비율을 보느냐?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2 이하로 나오는 게 좋아요. 다시 표를 보시면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비율 2 이하가 이상적으로 이제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요. 4 이상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 이상이 나오면 이것도 매우 위험, 큰일 났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이 120이고 HDL이 4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120 나누기 4 하면 3이 나오니까
이상적인 비율 2보다는 높으니까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성지방은 당분이 지방으로 변한 거예요. 남아도는 탄수화물을 운반하는 게 중성지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 환자는 지방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확실한 거예요. 빼박입니다.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이 남아도는 탄수화물을 중성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상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요, 이런 결론도 있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심장마비의 위험이 3배 증가한다. 자, 현재로서는 중성지방 대 HDL 비율이 심장마비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같은 나이대의 심장마비 환자 340명이랑 건강한 사람 340명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중성지방 HDL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의 환자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16배나 높았던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LDL 하는데 LDL보다 눈여겨봐야 할 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니까 LDL 대 HDL의 비율보다 중성지방 대 HDL의 비율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탄수화물이나 스트레스가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